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송년 특집 김태형의 세상 읽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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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오늘은 송년 특집이라서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송년 선물로.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님 오셨고요. 손정목 부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세상 읽기에 고정 출연해 주시는 유경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지금 뭐 국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읽기니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으로 다뤄졌던 뉴스가 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 그래서 시리아 사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개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국이 2011년부터 이 중동 지역의 저항의 축, 아주 요지죠. 시리아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색깔혁명 그리고 이 테러 조직들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제재를 하면서 계속 그 침공을 해왔는데 내리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잘 버티고 있던 그 아사드 정부가 11월달에 불과 한 11일 정도 반군의 북쪽에서의 공격에 허무하게 그냥 무너지고 전복돼 버렸죠. 아사드는 러시아로 이렇게 망명을 하고. 예. 과거에 시리아가 전복 위기에 놓인 적은 많았어요. 테러리즘에 의해서. 네. 그런데 참 그래도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잘 버텼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화되가나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테러 조직의 공격을 시작하자. 너무 쉽게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사드는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미국이 특히 올해 이게 일국 패권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후퇴하고 퇴조를 거듭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브릭스 중심으로 새로운 이렇게 대안 질서들이 엄청 이 강화되는 이런 추세 속에서 갑자기 이 저항의 축에 서아시아의 중요한 축인 시리아가 붕괴되면서 엄청난 충격이 사실 왔죠. 전략 반대 진영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좀 가슴 아픈 사태이죠. 근데 이제 이 시리아는 워낙 옛날부터 유라시아를 잇는 튀르키예와 함께 지금 시리아 두 나라가 워낙 지도를 보시면 요충지죠. 그리고 뭐 역사적인 유적도 풍부하고 이 다양한 인종, 종파, 정파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많지만 아사드가 어쨌든 24년 동안 집권하면서 2000년부터죠. 잘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어떤 국제 정세 분석가도 예상을 못한. 그래서 충격이 더 컸어요. 그렇죠. 저도 국제 정세 8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무릎이 꺾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다면 이 붕괴되는 것이 뭐 미국이 예전부터 시리아를 무너뜨리려고 공작을 해왔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테러 조직한테 빠른 속도로 허무하게 무너진 데에는 내적인 요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한 달 동안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이 시리아 사태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약간 전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옛날엔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이었죠. 근데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이 제국주의 땅 따먹기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공중분해되고 중동 서아시아 지역들의 국경선이 일방적으로 쭉쭉 그어지면서 이 시리아도 생겨나게 이렇게 국경선이 정해졌는데 사실 그 이후 2차 대전 이후에도 이제 1970년까지는 여느 국가들처럼 엄청난 시리아도 정변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혼란 또 이렇게 쿠데타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됐어요. 게다가 1970년에
지금 그 바샤르 아사드의 이렇게 아버지죠. 네. 아버지 아사드가 이제 집권하면서 2000년까지 30년을 집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복잡한 국내 이렇게 정치 세력들을 좀 통합을 하고 이라크 옛날 후세인도 마찬가지죠. 네. 그 복잡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강권, 철권 이렇게 정치로 안정을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이 구소련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 헤즈볼라 또 지원하고 하면서 이제 리비아 카다피처럼 그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강력하게 버틴 거죠. 버텼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래 그 아버지 아사드의 후계자가 이제 지금 아사드의 형이 있었는데 94년도에 사고로 갑자기 죽습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네요. 암살당한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당시 이제 런던에서 그 의사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지금 아사드가 급하게 이제 불려온 거죠. 이 지금 아사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얼굴도 그렇습니다. 유약하고 좀 부드럽고 온유한 성향에 그리고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던 학자적이죠. 학자적인 그럼 시리아의 문재인? 문재인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없죠. 또 이 사람은 외세를 부르셨는데. 속에는 이렇게 칼자루를 숨기고 있는 강심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94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2000년에 부친이 죽으면서 대통령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한 30년, 아사드가 24년을 하면서 이제 약 54년. 우리 그 서방 기준으로 보면 뭐 장기 독재라고 하는데 그게 그 중동 전체의 어떤 그 현대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아사드가 2000년에 집권하면서도 그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향들을 잘 살리고 워낙 뭐 이게 무슬림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 그리고 뭐 무슬림 내에서도 시아파, 수니파 있고 또 알라위파 뭐 등등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인종들 잘 포용하면서 아주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이렇게 잘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2010년까지 보면 GDP를 한 3배 정도를 늘려요.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워낙 그 번영하는. 그래서 2009년 10년도쯤 보면 이 미국 쪽의 여론조사에서 중동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지도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뉴욕타임즈 인터뷰 여행 정보에서 31개 국가 중에 가장 이렇게 여행하고픈 지역 다마스커스, 알레포 이런데 그럴 정도로 치안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면 이 아사드가 원래 후계 수업을 받던 건 형인데 형이 죽으면서 갑자기 대권을 이어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치를 잘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2010년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예. 근데 그 이후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외부의 어떤 간섭들로. 그렇죠. 예. 꼬였다기보다도 이렇게 그 미국 중심의 이게 일단 미운 틀이 박혀 있으니까. 왜냐하면 70년대부터 오랫동안 이제 반제 진영의 중심이었고 또 점점 더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이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소위 그 초승달 지역, 우리가 반제 진영이라고 하는 저항의 축이죠. 예. 그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이제 카타르에서부터 이렇게 가스관을 시리아를 쪽이죠. 예. 시리아를 통해서 그 튀르키예로 빼서 튀르키예는 박쥐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뭐 파트너 국가로 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튀르키예를 통해서 유럽으로 빼는 게 그래서 러시아 가스를 이렇게 차단하는 게 전략적인 목표였는데 이 아사드가 미국의 제안을 한 방에 노해버린 거죠. 우리는 이란 통해서 그냥 수평으로 시리아 통해서 지중해로 빼겠다. 그래서 팔아먹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리비아도 미국이 40여 년 동안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했지만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이 아사드가 취임하고도 워낙 잘 나가고 또 유럽 국가들하고도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교황도 왔다 가고 또 기독교도 워낙 잘 대하고 무슬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미국은 계속 그 반대 진영에 눈에 가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략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붕괴시키려고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그 계획을 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에부터 이제 그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제 그 7개국을 중동 7개국을 5년 안에 점령하겠다. 지금 이란만 빼고 결국 그렇게 됐죠. 불행하게도 그 핵심에 이제 시리아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2007년도 보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팀버 시카모아라는 그 작전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요. 전복 작전이죠. 예, 그거 이제 그 모태가 그렇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시작이 되는데 2007년부터 이제 그 붕괴 작전을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야당을 키우고 이제 뭐 자금 집어넣고 하면서 반영부시를 일으키고 하면서 슬슬 꺾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동의 뭐 살인자, 독재자, 가스 공격했다. 자국민을 향해서 뭐 그런 악선전을 막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랍의 봄 이후에 저 이렇게 충돌이 이렇게 격화되면서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건데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독재자 이미지를 씌우면서 아까 그 평들하고 전혀 상반되는 국제적인 이미지를 이제 자꾸 악마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이 뭐 그건 워낙 선수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 신창하다가 갑자기 악당으로.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그렇게 멀쩡한 대중적인 지도자, 온화한 지도자를 그렇게 독재자다, 살인마다 이렇게 하면서 악마화하고 그 국내에 이제 그 반정부 세력을 부추기고 나중엔 테러 조직을 집어넣고 그 무장 그 내전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이게 그 내부 내전이라고 하는데 내전은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예. 정확히는 외세가 그냥 외세가 테러 조직 집어넣고 한 10만 명씩 집어넣어서 용병들 넣어서 용병 넣어서 그게 IS죠. 예. 대리전이죠.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IS, 뭐 아이시스, 알카이다 좀 미국이 만든 거고 그렇죠. 걔들이 키워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희생양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시리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아사드가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독한 경제 봉쇄라든가 뭐 유전지대는 또 미국이 장악해서 또 석유를 미국이 다 훔쳐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뭐 사실 군대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참 가슴 아픈 네, 얘기가 그러다 많습니다. 보니 진격할 때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했다. 예, 이런 얘기도 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은 나중에 또 더 나오겠지만 예, 예. 어쨌든 현재 아사드 정권이 전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방팔방에서 깨지고 있잖아요. 예. 뭐 우크라이나에서 깨지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밀려나고 자꾸 깨지는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지금 사실 고전을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 미국이 자꾸 뒤에 터지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만만한 동네 없나 어디 이래서 지금 시리아에다 불을 질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 지금 13년 이제 2011년 그 봄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공격을 시작해서 이제 13년이죠. 13년 동안 테러 조직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쿠르드족 이용하고 또 이스라엘은 계속 그 공습해대고 그리고 강력한 그 2019년에 카이사르법이라고 트럼프 시절에 강력한 제재 조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봉쇄해버리고 더구나 그 작년에 불행하게도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고 이 하면서 그 러시아나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 반대 진영의 축으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상당한 지원을 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시리아 역시 지역에 이제 다른 저항의 축 그 관련된 헤즈볼라나 하마스 그리고 예멘까지 지원을 많이 했을 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23년 동안의 미국의 이 하이브리드 복합 전쟁 그 모든 그 이렇게 요소들을 동원한 그 봉쇄 그리고 하여튼 이런 그 장기전에서 시리아가 결국은 탈진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아사드가 정말 나름대로는 잘 싸운 거죠. 그 사실 2011년부터 이제 미국이 그 테러리스트 조직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충돌이 시작됐는데 2014년 15년 되면 당시에 그 시리아 국토의 한 70% 이상이 거의 80% 가까이 되죠. 국장 90%라고 얘기를 해요. 다마스커스 지역만 빼놓고 그 지역들이 반군손에 들어갈 정도로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2015년 9월달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란의 용장 솔레이마니 장군이 그 푸틴한테 가서 모스크바에 독대를 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지금 시리아 상황이 이렇다. 여기가 무너지면 저항의 축 전체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다. 네. 푸틴도 딱 보고 있고 참전을 시리아도 이미 여러 참전 요청을 하고 있었고 푸틴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워낙 아프간에 상처가 있고 또 직접 참전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부담도 되고 하니까 이제 망설이고 있다가 그 솔레이마니가 워낙 강력하게 당시 이렇게 전황을 확실히 펴놓고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케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러시아가 공군하고 해군 참전을 결정하고 바로 이렇게 그 석 달 만에 그 반군이 장악한 지역들 대부분 이렇게 격퇴를 시켜버립니다. 워낙 흑해에서 장거리 뭐 칼리버르 미사일이나 또 이렇게 무기 체계 그다음에 정찰 정보 자산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는 테러 조직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회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아사드 정권이 그 상태에서 회생한 거를 21세기 정치사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평론가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의 예. 그런 미국의 제재 봉쇄가 큰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또 이 석유 지역을 미국이 장악을 해 있어서 석유 네. 같은 이런 주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었고 또 밀 같은 곡창지대도 역시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도 또 식량 문제도 심각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못 주고 제대로 되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병사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해 오는데 제대로 막지도 않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그냥 뚫렸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그럼 러시아가 과거에 2015년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전환을 뒤바꿀 정도로 도와줬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었냐? 그렇죠. 또 이란은 또 뭐하고 있었냐? 이런 의문들이 누구나 다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그 2011년에 아랍의 봄에 그 미국이 중동 전체를 공략하기 시작할 때는 결국은 그의 리비아가 무너졌죠. 네. 가다피는 살해돼 버렸고 네. 2011년에. 근데 이제 시리아가 거의 넘어가다가 회복될 때는 그래도 그 시리아군도 전투 의지가 있고 아사드도 상당히 결기가 있었다.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 보면 방금 쭉 그 말씀하신 사실 저 지도에 나올 수 있겠지만 시리아가 사실 독립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다마스쿠스 중심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고 그 북서부에는 그 이들립 쪽으로 그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요번에 그 HTS 예. 알카이다 문파죠. 테러 조직이 건재하고 있고 북부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쿠르드족 중심으로 미국이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유전 그다음에 곡창지대 밀 계속 빼먹고 있고 남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해대고 이런 상태에서 그 13년을 버티면서 그 더구나 5년 전부터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는 시리아를 돕는 인도주의적으로 돕는 나라들까지 다 제재하는 아주 악랄한 이렇게 조항들이 있고 더구나 작년에는 결정적으로 큰 지진이 나면서 결정적으로 한 번 더 타격을 입고 이런 상태에서 그 경제나 하부 인프라가 계속 재생이 되고 활력을 가지고 발전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군대에 이제 급여도 못 줄 정도로 장군들이 요번에 무너질 때 장군들이 40불 월 40달러 군인들이 사병들이 20달러 이 쳐들어오는 HTS 애들은 외국 그 용병들은 월 2,000달러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난이 점점 심해지고 힘들어지면서 그 아마 내부에서도 불만 요인들, 그 다음에 단기를 저해하는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의 구름들, 그리고 부패 요인, 군부 정계를 포함해서 그런 요인들이 몇 년을 좀 골마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사실 그 몇 달 전부터 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나 러시아나 그 북부 쪽에서 이렇게 HTS 테러 조직들이 그 대규모 공세가 있을 것이다. 네. 강력한 지금 이렇게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몇 달 동안 경고를 했는데도 아사드가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못하고 동시에 이제 사우디나 중동 인근 국가들하고 작년에 이제 아랍연맹에 복귀하면서 정치 외교적인 해결책을 그렇게 하면서 준비도 못하고 또 방향도 못 잡고 실기했던 면이 있다. 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도 이란 그 대사관 직원도 급히 이제 철수하면서 이렇게 쭉 테헤란 돌아와서 밝힌 게 이 반군 조직들은 그동안 보던 조직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막 그 미국에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더구나 그 드론 현대식 드론으로 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시리아군들은 그냥 뭐 초소에서 맨날 건빵 뜯으면서 똑같은 그냥 사기는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소총 들고 그래 이건 너희들이 반군이니까 쓰레빠 신고 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드론으로 밀고 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현대전의 공식이 완전히 바뀐 상태인데 그 시리아군들은 보병들이니까 위에서 드론을 때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는. 그렇겠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후퇴하면 또 이렇게 군 그 전술상 도미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도 전에. 예.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너무 빨리. 순식간에. 열 하루 만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하루 이틀 동안 이제 도하에서 그 여러 이제 정파들 그 아사드 정파를 포함해서 반군 세력들이 모여서 이제 쭉 그 협상을 했는데도 뭐 반군들이 워낙 그 전술적으로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다 노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겨우 아사드는 러시아로 이렇게 도망가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러시아가 도울 틈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틈도 예. 없이 무너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그 테헤란에 돌아온 그 이란의 그 주재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싸우는 건 결국 시리아인이다. 그렇죠. 시리아인이 결정해야 된다. 러시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이나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공군 지원하거나 뭐 식량 보내고 그다음에 보병은 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부패한 일부 부패한 그런 이렇게 약화된 정권을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 아마 이런 면에서 총체적인 이렇게 파워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도 예. 자국의 군대와 힘이 있을 때, 예. 의지가 있을 때. 예, 의지가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지. 이렇게 시리아군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좀 도와줘봤자 그렇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워낙 그 효과적으로 인구 2,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를 갈갈이 찢어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물류 기반까지 철저히 봉쇄한 상태에서 중장기전을 아주 이렇게 잘 진행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